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12월이 되면 연말 모임도 있고 바쁘지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더 바빠야 돼요. 내년에 5월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올해 뭔가를 하셔야 내년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올해 미국 주식 성과 좀 살펴보면 미국 대표 지수 볼게요. 12월 9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은 약 17% 올랐고 나스닥은 약 22%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있었는데 미국 주식은 올해도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미국의 이 대표 지수, 인덱스 이 두 가지 지수의 상승률이 와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 사실 별로 안 들죠. 왜냐면 올해 코스피의 상승률이 무려 7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금값도 올해 60% 이상 상승을 했고 은가격은 거의 10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올해는 참 반전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한 해에 70% 이상 상승을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생각을 한 사람이 있긴 하겠죠. 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주식의 상승률이 막 대단하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드는데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미국 주식은 우리에게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어요. 애플은 올해 13% 올랐고요. 마소는 17%, 구글은 66%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37%고요. 아마존은 그래도 좀 부진했어요. 미국 주식 중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글과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좀 눈부셨다. 그리고 서학개미가 사랑한 미국 주식의 올해 주가를 좀 살펴보니까 테슬라가 대략 한 16% 정도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뭔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뚜껑 열어보니까 많이 안 오른 느낌이죠. 이제 그 이유는 테슬라가 원래 올해 상반기 관세 전쟁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점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올해 연초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변동성은 엄청나게 높았던 한 해였고 팔란티어는 무려 140%가 올랐고요. 아이온큐도 30%, 브로드컴도 7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인덱스 투자를 하시는 분, 그리고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 혹은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서학개미들이 선택한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들 모두 올 한 해 적지 않은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년 5월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돈 벌고 세금 양도소득세 22%? 나 한 1,000만 원 벌었으니까 세금 한 1, 200 내는 거 개찮지라고 대인배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막상 내년에 세금 신고할 때 돈 내잖아요. 세상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왜냐? 미국 주식으로 번 돈 이 1,000만 원은 어딜 갔는지 없어진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나마 이 돈이 다시 재투자가 됐다. 그럼 다행인데 돈 벌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했다. 차 샀다. 뭐 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세금 낼 돈 200만 원이 그냥 좀 피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25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기본 공제 이 돈은 안 쓰면은 누적되는 게 아니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매년 이 공제만큼 혜택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주식을 4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인 상태다. 근데 나는 이거 계속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라서 팔 생각은 없다. 그래도 파셔야 됩니다. 왜냐? 한 주를 매도를 하면 올해 미국 주식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이 얼마가 잡혀요? 250만 원이 잡혀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금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25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올해 그냥 어차피 매도를 안 해서 세금 안 내나, 그냥 이렇게 해서 세금 안 내나,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유한 미국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잖아요. 재매수를 했을 때 250만 원이 얻은 차액분까지 합쳐져서 재매수를 하니까 이 보유한 주식은 내주가 아니고 내주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유한 수량이 늘어가고 또 하나는 매수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오르게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1,000만 원을 봤다라는 것은 내가 최초에 산 주가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지금 팔고 지금 다시 샀으니까는 내가 보유한 미국 주식의 평균 매수 단가는 조금이라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 양도소득세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 대비 나중에 팔았을 때 최종 종가, 이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으로 보고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매수 단가가 올라가게 되니까는 이 양도소득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공제금을 챙기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내가 이 매수 단가가 조금씩 오르는 거는 사실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봤을 때 수익률이 50%인데 이거 일부 종목을 팔고 바로 사버리면은 눈에 보이는 수익률은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전체 자산은 변하는 거는 아닌데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좀 낮아지니까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결과는 똑같은 거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전에 내가 올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기만 하고 한 번도 팔지 않으셨던 분들은 수익 금액이 250만 원 잡히는 정도까지는 주식을 매도하셔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시고 또 곧바로 재매수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손익통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A 주식으로 500만 원 수익을 봤어요. 근데 B 주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250만 원인 상태예요. 이거 되게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250만 원 손실을 기록 중인데 이거를 손절을 하자니 이게 또 마음이 아프죠. 마치 손실을 확정 짓는 듯한 그 기분 자체가 싫거든요. 하지만 기분 나빠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마이너스 250만 원 손절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얻은 수익, 올해 얻은 양도 수익은 얼마예요? 250만 원이죠. 이 과정이 손익통산입니다.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최종적인 과표를 계산을 하는 거. 이게 손익통산이죠. 그럼 여기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을 하면은 최종 과표는 얼마예요? 0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A 주식만 팔아가지고 500만 원을 챙기고 B 주식은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해 양도 차익분은 5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기본공제 250 받으면은 과표가 250 잡힙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세금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55만 원이에요. 나는 그냥 손절해서 기분 나쁘느니 그냥 내년에 50만 원 세금 내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냅둬도 됩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내년이 되기 전에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 거, 아직 한 번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으면은 기본 공제만큼은 차익 실현을 하셔라. 그런데 손해보는 종목이 있다 하면은 걔도 팔아서 나의 올해 양도 차익분의 그 양을 줄이셔라.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실수까지는 아닌데 좀 잘 안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팔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바로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판다라는 거는 뭐예요? 첫 번째는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사자니 주가가 좀 높은데 어차피 근데 팔긴 팔았는데 이 돈을 이 주가가 좀 더 빠지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팔자마자 1초 있다가 바로 다시 사세요. 그냥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손실 중인 종목도 마찬가지죠. 손해보고 팔았다. 이게 좀 더 낮아지면 사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원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기는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사실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금액도 무려 6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올해부터는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는 작년까지는 이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을 1억에 샀는데 이게 뭐 한 5억이 됐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 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략적으로 1억이잖아요. 그러면 수익 본 금액도 크지만 세금 자체도 너무 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그 5억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증여공제가 6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은 없어요. 근데 증여를 하는 이 과정에서의 장점이 뭐냐면은 배우자가 그 주식을 받았을 때는 평균 매수 단가가 1억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5억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증여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며칠을 두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그 며칠 사이에 주가가 막 그렇게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양도 차익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 받자마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원래 양도소득세를 1억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상 거의 없앨 수가 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증여하고 나서 최소한 1년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1년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최초로 취득했던 그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를 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을 버티고 매도하게 되면은 증여 가액 기준으로 매수 단가가 상향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1년 동안에 이 미국 주식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시 폭락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상승하면은 뭐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게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처럼 좀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절세 전략처럼 사용을 하기에는 지금은 약간의 허들이 생겼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두시고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라면은 여전히 이 제도는 활용을 할 만하고, 근데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좀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투자를 할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활용하기엔 좀 애매하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은 연말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